자, 개념학습 1강의 땅의 윤리 부분입니다. 자, 독해 포인트를 보시면, 자, 이 글은 땅의 윤리라는 글을 중심으로 해서, 자, 생태 중심의 윤리. 자, 결국 자연 중심의 어떤 윤리를 주장한 알도 레오폴드의 주요 견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태 중심은 자연과 인간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리고 거기에 인간은 하나의 어떤 구성원, 이렇게 보는 공동체적인 어떤 입장으로 보고 있네요. 자, 그래서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 생명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자, 자연물은 인간을 위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레오폴드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나가서 하지만 두 가지 한계점이 있어요. 이 자연주의적인 오류를 하나 범했다는 점. 자, 또 한 가지는 자, 개체가 희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 이렇게 된다면 인간도 하나의 개체이기 때문에 전체를 위해 희생되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문제점이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생태학이란 개념을 처음 사용한 이 해켈은 자, 생태학을 동물과 유기적 또는 무기적 외부 세계와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다시 레오폴드는 이 생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입장에서 인간의 윤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고해본, 다시 어떻게 하는 고찰해본 결과, 자, 인간의 윤리 의식이 개인과 그 다음에 사회 영역에서 생태계 영역으로 확장되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개인, 사회라는 것은 결국 보통 어디를 봐요? 인간의 어떤 집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넘어오게 되는 거야? 자, 생태계 영역까지라는 거니까 자연이나 이것까지, 동식물까지가 더 넓어졌죠. 그 범위가. 자, 그는 일생 동안 생태학과 그 다음에 윤리학의 통합을 위해 노력을 해왔으며, 자, 그가 남긴 모래군, 저 군자는 물이 군자예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모래군의 어떤 12다른 환경운동의 구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땅의 윤리에는 생태 중심의 윤리를 주장하는 그의 견해가 체계적으로 집약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은 자, 처음에 그 트로이 전쟁에 돌아온 누구? 자, 이 오디세우스의 일화로 시작합니다. 자, 오디세우스가 누군지 아시죠? 자, 그 트로이 그 목마 있잖아요. 이 트로이에 그 저기가 있는데 성이 너무나 견고하단 말이야. 자, 근데 그때 어떻게 여기 있는 그 왕에게 뭐를 선물하는 것처럼 큰 목마 하나를 근데 그 안에 딱 군사를 집어넣어가지고 바로 하룻밤에 여기 함락을 시켜버렸잖아요. 바로 그 아이디어를 제공한 게 바로 여기 있는 오디세우스였단 말이야. 자,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집을 비운 12명의 노예들이 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의심을 해서 모두 죽여버립니다. 자, 주인이야 나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노예들은 뭐가 되어버린 거야? 나의 하나의 그냥 재산, 그리고 나의 소유물이란 말이야. 내 소유물, 예를 들어 여러분 주머니에 내가 돈이 있는데 돈을 그냥 땅바닥에다 버리는 것도 내 마음이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도 내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노예라는 것도 그런 어떤 하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내가 죽인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보는 거야, 지금. 오디세우스 입장에선. 자, 노예들은 그의 재산에 불과했기 때문에 노예들을 죽인 그의 행위가 단지 자, 여기 의심에 기인한 것. 자, 이것 때문이었단 말 해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이 당시는 이걸 문제로 삼지 않았을 거랍니다. 자, 재산의 처분은 개인의 편에 그 문제에 해당하므로 자,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으니까. 자, 이때 개인적 재산과 같은 이런 것 소유물은 결국 뭐가 됐다? 이것은 여기서 윤리적 문제로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거야. 자, 레오폴드는 이 일화를 통해 당시에는 노예라는 존재가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후에 사회 그다음에 문화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윤리적 판단의 대상에서 인간에 대한 차별적 구분이 사라졌어요. 결국 여태까지 뭐였어? 인간이 중심이 됐고 나머지는 다 소유물에 불과한 거였단 말이야. 자연도 그렇고 동식물 같은 모든 것들이. 자, 그런데 이러한 차별적 구분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위에 있고 지배자였던 위에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피지배자였던 위치가 없어져 버린 거죠. 다 같은 동등한 어떤 위치로 지금 변해버렸어. 더 나아가 그 대상은 자, 인간을 벗어난 자, 영역으로까지 확장이 되었다 그랬으니까 바로 아까 있는 자연물까지 이게 그 영역이 확장이 되어서 같은 평등한 관계로 봤단 말이죠. 자, 밑에 그는 이렇게 인간의 윤리 의식이 지내왔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자, 맨 처음에는
인간에 대한 차별이 먼저 사라졌고, 더 나아가서 이거 어디까지? 이 자연물에 대한 차별, 이런 것까지 같이 이제 없어지는 단계까지 왔단 말이야. 그럼 지금까지 진화된 모든 윤리에는 하나의 공통된 전제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게 뭐예요? 인간이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뭐라는 거? 구성원이라는 것. 결국 하나의 어떤 큰 공동체 안에 하나의 그냥 각계 개체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지금 전제를 합니다. 이 공동체의 범위를 토양이나 물, 식물과 동물에까지 확장한 개념이 바로 보다 땅의 윤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땅의 윤리는 인간의 역할을 생명 공동체의 정복자가 아니라 자, 그냥 평범한 구성원이자 하나의 시민으로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필연적으로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을 수반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여기 인간도 결국 뭐야? 다른 구성원인 토양이나 물, 식물 이것도 같이 어떻게 존중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럼 위치로 와버려서 자, 레오폴드는 미국 개척 시대에 이 식물 천위가 역사의 진로를 결정했던 사건들을 제시했대요. 자, 결국 어떤 식물의 군들이 바뀌었겠죠? 예를 들어 그것이 어떤 그 식물들이 되게 왕성하게 그걸 자라다가 자, 이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다른 식물의 종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역사도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의 활동으로만 설명되어 온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사실은 인간과 땅의 생명적 상호작용의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통해 자, 인간이 사실상 땅이라는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에 불과하며 땅이라는 생명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결국 여태까지 자기가 어떤 자연의 정복자라고 생각했던 인간들이 결국은 그 공동체, 생명 공동체 안에 하나의 구성원이었던 거예요. 그것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레오폴드는 자연물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 관리될 수 있는 자원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사용돼야 한다는 생각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아까 생각하기 좀 다르네요. 아까 분명히 자연물 같은 경우도 뭐야? 인간과 동일하게 같은 동등한 위치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레오폴드는 자, 이것이 자연물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뭐 자원으로 사용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은 아니란 뜻이에요. 따라서 그를 동물권이나 식물권의 옹호자, 동물의 권리나 또는 식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네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어떤 대립되는 관점이 생겨버렸어요. 자, 하나는 뭡니까?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식물이나 동물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입장. 자,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식물과 동물에도 권리가 있다. 여기까지 인정해줘야 된다. 이 입장이야. 인간과 동등하게. 자, 또 하나의 입장은 뭐냐? 식물이나 동물을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 자,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인간에게 필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수단으로. 자,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어떤 문제가 관점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런데 레오폴드는 이걸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하냐? 자, 이것은 언뜻 보면 양립할 수 없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윤리적 판단의 대상을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로 볼 때 이러한 문제는 해소할 수가 있대. 두 개의 그 대립되는 상충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는 어떤 키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윤리적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 공동체 전체로 본다면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의 개체를 보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거냐. 자, 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된대요. 자, 이렇게 된다면 땅이라는 생명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자, 식물이나 동물이라는 하나의 개체는 자원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같은 두 개가 충돌됐던 것이 해결이 돼버렸죠? 어떻게? 여기에서 두 번째에 있는 식물이나 동물을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디에 한해서 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될 수가 있다면 그 경우에 한해서는 뭐 자원으로 활용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레오폴드의 주장은 어떤 것은 그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과 그 다음에 안정, 아름다움을 보존한 경향에 따라 자, 옳다. 그리고 그 반대는 그르다 이렇게 보네요. 자, 결국 여기서 추구하는 바로 뭐와 연결된다면
자, 온전함이나 안정, 아름다움과 같이 이 공동체 전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고, 그 반대의 결과를 갖고 오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판단을. 자, 그래서 이 말은 땅이라는 생명 공동체의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인간의 행위 규범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자, 그러면 자, 무한정의 파괴는 가능한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도덕적, 윤리적인 게 아니야. 자, 결국 인간의 어떤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 모든 자연이나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결국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고 전체 이익이 된다면 그 경우는 이 자연을 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와 같은 생태계 윤리는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시킨 획기적인 것이었지만, 자, 두 가지 비판을 받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실적 판단과 또 윤리적 판단을 동일시하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 자, 이것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자, 아래로 좀 내려가시면, 자, 사실적 판단이라는 것은 이 생태학적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생태계의 어떤 온전성이나 안전성이 중요한 윤리적 가치라는 것을 증명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것을 생태계 온정성과 안정성을 바로 윤리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 말이 좀 어렵긴 하네요. 자, 먼저 생태학적인 어떤 현재의 상황이 있겠잖아요. 자, 우리 인간이 어떤 자연물들을 하나의 어떤 자원으로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사실적인 내용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뭐 했다가, 자, 온전성, 생태계 온전성이나 안정성, 자,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도덕적인 어떤 판단의 기준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것이 중요한 윤리적 가치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 요소가. 그러면 지금 잘못 연결을 해놨다는 거죠. 접목을 해놨는데, 지금 여기 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윤리적 판단의 그 기준점으로 온정성과 안정성을 갖고 이걸 설명을 하거나 증명을 하려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오류를 범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또한 개체와 전체의 관계에서 후자를 전자보다, 자, 후자라는 게 뭐예요? 전체죠? 전체를 개체보다 우선시함으로써 개체가 희생될 수 있는 여지를 또 하나 남겨버렸습니다. 결국 전체를 위해서 하나의 개체는 희생되는 것도 허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봐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생명 공동체를 위해 그 구성원인 식물이나 동물뿐만 아니라, 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희생 가능성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일단 마치겠습니다.